군사법원은 몇 심입니까, 여러분? 그럼 2심인가요? 고등군사법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에. 자, 육군은 15개의 군사법원이 있는 거예요. 승리시는 관할이 어딘지 볼게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재판받으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찰은 내 편이 아니죠. 헌병도 내 편이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밤입니다. 자, 오늘은 아변 브리핑 시간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승리가 얼마 전에 지금 군사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2020년 12월 9일 날 4차 공판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승리 씨는 군인으로서 군사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예, 혐의는 성매매 알선인데요. 자, 우리가 군사재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군사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징병제 국가에 살고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남성들은요, 군대를 가요. 2017년 기준으로 매년 26만 명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알지 말고 미리미리 알자. 그래서 남자분들과 그러니까 군인이 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직업군인이 되고 싶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기사를 보면요. 자, 먼저 승리 씨의 신분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승리 씨는요. 지난 9일인데요. 이게 언제였냐면요. 자, 2020년 3월 9일 날 어디입니까? 강원도 철원 6사단의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어요. 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1월 30일 날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30일 날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용어도 잘 아셔야 돼요. 기소는 뭡니까?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거치고 검찰 조사를 거쳐서 검찰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기가 이렇게 쓰잖아요. 자, 소송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는데 자,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3월 9일날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승리 씨는 어떻게 돼요? 승리 씨는 이제 군인이잖아요. 자, 군인은요, 어떤 재판을 받아요? 군인은 군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 승리 씨가 기소되기 전에 1월 30일 기소되기 전에 만약에 군인이 되면 입대를 이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수사 관할도 바뀝니다. 그래서 민간 검찰이 아닌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입대한 게 3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수사는 민간에서 했지만 재판은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록들이요, 민간에서 이 수사했던 기록들이 관할 법원이 이제 생기는 건데, 관할 법원이 군사 법원이 되는 거니까 기록들이 일로 오죠. 그러니까 민간 법원에서 군사 법원으로 이게 이송됩니다. 사건이 이송되는 거죠. 이제 군사 재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의 모습이요. 여기가 군사 법원입니다. 군사 법원은 막 일반 법원이랑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시설은 똑같고요. 군사 법원은 합의부죠, 무조건. 단독이 없어요. 합의부라는 거는 판사님이 3분이 있다는 거죠. 군판사이지만 군판사가 3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3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고등군사법원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군사법원은 몇 심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군인이시라면요, 언제든지 군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군사재판은 몇 심이지? 우리가 민간은 몇 심이에요? 민간은 3심이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은 3심이잖아요. 그럼 군사재판은 몇 심인가? 자, 보통군사법원이 있습니다. 자, 보통군사법원이 있어요. 자, 민간 법원이랑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군사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겠어요? 우리도 1심이 끝나면 2심을 가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이잖아요. 고등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2심인가요? 군사재판은 2심인가요? 자,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 위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재판도 3심이에요. 대법원이 최종심은 대법원입니다. 3심. 고등 2심이고 보통 군사법원이라고 하죠. 이게 1심이에요. 근데 고등 군사법원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국방부에 있죠. 서울에 있는 국방부에 고등 군사법원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럼 보통 군사법원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 우리 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자,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군사법원도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군이면요, 나는 육군에 나를 관할하는 보통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군이면 당연히 해군에서, 공군이면 공군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심은 어디다? 무조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등군사법원인데요. 무조건 여기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국방부기 때문에 국직이죠, 국직. 국직부대예요. 예. 육해공군, 그러니까 군판사들도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들은 육해공군 군판사들이 섞여 있죠.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도 3심은 대법원, 민간 대법원에 3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군사법원의 다른 점은 뭐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이시지만 이 사람들이 정병이잖아요. 자, 이제 보통 헌병병과에서 담당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민간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 하이바잖아요. 하이바 쓰고, 이렇게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예, 아무튼, 이런 정병들이 있죠. 이게 이제 군사재판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군사법원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법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알아야 되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군사법원법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자, 보통 군사법원 설치부대예요. 자, 군사법원법 6조 2항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고요. 당연히 육군이 쪽수가 많으니까 법원 수가 많겠죠. 자, 어디 있나요? 자, 육군본부, 지상작전군 사령부, 2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2, 3, 5, 6, 7, 8 수도군단에 있죠. 그러니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자, 육군은 15개의 군사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급이 다 군단급이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군단급이면 어떻게 돼요? 3스타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군사법원이. 그 다음에 해군 볼까요? 해군은 뭐 해군본부, 해작사, 1함대, 2함대,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1사단, 2사단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보통 군사법원이 있고요. 해군에는. 이거는 다 투스타 정도 되는 거죠. 투스타급 부대. 그 다음에 공군은요. 공군본부, 공작사, 뭐 공군교육사, 방공유도탄사령부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여기도 7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개, 7개, 7개의 보통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승리시는 관할이 어딘지 볼게요. 자, 우리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승리시요. 승리시의 본명은 어떻게 돼요? 이승현입니다. 30살이고요. 만이죠. 만으로 30살이고요. 성매매, 알선, 회해,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죠. 민간에서. 그 다음에 10일이니까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지상작전군 사령부죠. 보통 군사법원인데 관할이 어디예요? 지작사예요. 지작사. 줄여서 지작사라고 하죠. 지작사 보통군사법원 재판장은 누굽니까? 황민재 대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대령이지만요. 누구예요? 군 법무관입니다. 예, 일반 군인이 하지 않죠.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재판장을 일반 군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왜냐면 법관이 아닌 사람이 일반 군인이 재판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재판권 침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재판장은 이제 군 법무관만 하게 되어 있어요. 평시에. 그래서 이분은 대령이지만요. 군 법무관입니다. 그러니까 군 판사죠. 군 판사. 그래서 이제 9일날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서 4차 공판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공판이 4번이 열린 거예요. 4번째 공판이 열렸고 그리고 속행한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재판을 이어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속행했다는 말은.
자, 이날 심리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뭐 이게 승리 카톡방, 뭐 친구 박모 씨, 뭐 3명이 법정에 출석했고 어쩌고 저쩌고가 쭉 나오죠. 뭐 승리 씨가 직접 여기서 뭐 자기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 그걸로 이제 기사가 크게 났는데 뭐 그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주장을 이렇게 막 했어요. 뭐 승리 씨가 직접 증인신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자, 지상작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관할인데, 자,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을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독도도 그려야 되고 여기 제주도도 그려야죠.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죠. 1, 3, 2 하잖아요. 그래서 1군, 3군, 2군 이렇게 2군이 후방 지역이고 1, 3군이 이제 전방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됐죠? 1, 3군이 합쳐졌죠? 1, 3군이 합쳐져서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작사로 바뀌었죠? 지상작전군 사령부로 바뀐 거잖아요? 이 작사는 그대로 있고요. 2군 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1, 3군이 통합돼가지고 이제 1, 3군은 없어요. 그래서 지상작전군 사령부가 된 게 2018년인가? 2018년 12월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군단급이 아닌 지작사로 가지고 올라왔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작사는 포스타 부대잖아요. 근데 군단에서 하기에 너무 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지작사로 갖고 온 걸로 생각이 돼요. 굳이 지작사가 아닌 다른 군단도 가능한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 씨가 이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도 군대를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군대에서 재판받으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14년 동안 군 법무관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절대 군이 약하지 않습니다. 세면 더 셌지 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승리 씨가 이제 물론 재판을 받는 중에 전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군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사건은 관할이 있는 민간 법원으로 이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민간에서 받겠죠. 지금 벌써 승리 씨가 지금 상병 달았잖아요. 그리고 구속재판도 아니고 불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판 기간에 제한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2심, 3심까지 갈 사건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마도 민간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군대가요, 군사재판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군에 가시면 안 돼요.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승리 씨는 8가지, 9가지 혐의 중에 1가지만 인정했다고 하는 것 같은,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승리 씨를 잘 모르는, 뺑의 붉은 노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 노래방에서 18번이기도 하고, 예능 프로에서 몇 번 나온 걸 봤는데, 굉장히 이제 어린아이의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서, 개츠비라고 하더라고요. 승츠비라는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츠비는요, 원래, 개츠비가 부자잖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의 부자인데, 젊은 나이의 부자에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고, 그날 파티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과 그런 쓰레기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개츠비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츠비가 그렇게 부를 축적한 거는요, 그 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굉장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고 암시를 주죠. 예를 들면 아마도 그 도박, 야구, 요즘으로 치면은 불법 토토쯤 되겠죠. 야구 결과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승부 조작. 그 다음에 뭐 주류를 판매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암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밀매. 그래서 그 나이에 굉장히 큰 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라면 승리 씨가 개츠비라고, 승츠비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맞는 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군사재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군사재판도 기본적으로 군 판사,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군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절차상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민간보다 더 세다. 저의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게 몇 심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다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권리는 누가 지킨다고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간부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되죠. 아무도. 특히 수사기관, 경찰은 내 편이 아니죠. 자, 헌병도 내 편이 아니고, 요즘 헌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군사경찰이죠. 군사경찰관님도 내 편이 아니고, 군검사님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내 편은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수사기관에 사건이 연루됐다. 그러면은 그 점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전화가 오네.